섬에 하나 있는 국민학교 운동회는 섬 사람 모두의 잔치다. 이날만큼은 섬 살림살이의 골치 아픈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달려가 본다. 운동회를 끝으로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온다. 가을에 찾아드는 물고기를 기다리며 그물 손보기를 시작하면은 안악내의 옷깃엔 벌써부터 살랑한 가을바람이 묻어난다. 멸치와 삼치는 가을바다에서 잡는 주된 어종이다. 섬 사람들은 멸치보다 삼치를 가을바다 고기잡이로 더 친다. 멸치는 그물에 잘 달려 나오지만은 삼치보다는 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연도의 삼치잡이는 옛부터 유명하다. 삼치철이 되면 파시가 형성돼서 밤에도 뱃불이 환한 바다 풍경. 이것은 보령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즘은 입질이 시원치 않다. 어린 고기까지 낚아올리는 치어잡이도 이유가 될 것이다. 가을 고기잡이가 잘 돼야 겨울 걱정을 덜 수 있다는데 겨울바다에선 날씨가 고르지 못해 고기잡이를 못하는 날이 많다. 그래서 어부들의 마음은 바쁘기만 하다.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안악내들의 손길이 멸치 손질에 여념이 없을 때 어느새 쌀쌀한 바닷바람이 섬으로 찾아든다. 멸치를 말리고 나면 외연도의 겨울 준비는 대충 끝나는 셈이다. 빨리 파진 거 나와. 녹도를 빠져나오면서 물빛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점점 더 서해 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대천호항에서 외연도까지는 직선거리로 53km, 2시간 반이 걸린다. 외연도는 대천 보령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섬이다. 외연도 가까운 주변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없다. 외연도 사람들의 외로움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서해의 낙도. 그래서 사방이 툭 터진 바다와의 싸움은 섬 사람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보령군 오천면 외연돌이. 인구는 640명, 1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면적은 53만여 평방킬로미터로 최씨, 김씨, 이씨, 그리고 남궁씨가 이 섬의 주류를 이루는 성씨이다. 그 중에서도 경주 최씨는 13대째 이곳에 내리 살고 있다. 이렇게 휴가철이면 섬을 드나드는 하루 관광객이 100여 명 정도 되지만 외지인의 왕래가 많은 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섬 안으로 들어서면서 만나는 다정한 얼굴들. 그래서 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끈끈하고 질박한 정으로 서로 얽혀 산다. 지금은 새벽 3시 반. 밤새 섬을 지킨 등대가 어슴푸레한 새벽여 명에 쌓이면 사람들은 서서히 하루를 채비한다. 바다로 향한 150여 채의 창이 하나둘씩 앞다투어 불을 밝히고 새벽 출항을 서두르는 뱃사람들이 아직 잠 깨지 않은 마을길을 나서면 바닷물에 씻긴 어둠도 조금 엷어진다. 새벽 4시 반이면 8톤짜리 동력전 대근어도 출어 준비를 한다. 눈을 부비면서 마시는 바다의 갯비린내도 이젠 친근한 것. 선원들은 비린내의 정도에 따라서 고기가 많이 잡힐지 아닐지를 점치기도 한다. 아직 어둠을 안고 있는 연안 어항에 비해 방파제 밖이 이미 환하다. 시동을 거는 손이 빨라진다. 물때를 잘 맞춰서 물질을 해야 고기가 잘 딸려 나온다.
아침이 빨리 오는 바다에서는 머뭇거리다 시간을 놓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뱃사람들은 고기의 습성이나 날씨의 변화, 수온, 바람의 방향, 이 모든 것에 민감하다. 좋은 어장을 고르기 위한 서로 간의 경쟁도 치열해서 서둘러 바다로 나와보면 먼저 나선 배가 좋은 어장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고기잡이는 주로 인근 무인도 근처 어장에서 한다. 외연도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은 외연도 어장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뱃사람들의 방향 안내에 좋은 역할도 한다. 고기가 잘 숨는 무인도를 향해 달리다 보면 이웃집을 생각나게 하는 먼저 나온 배도 종종 만난다. 요즘은 농어, 우럭, 놀래미, 광어, 그리고 붕장어가 주종을 이룬다. 이 고기들은 외연도 근해에 털을 잡고 사는 어종, 그래서 사철 잡히는 고기다. 조금 더 있으면 삼치가 이 외연도 앞바다로 몰려들 것이다. 아침 어장에선 보통 통발로 터잡이 고기를 낚는다. 외연도에서 멀어져 서해로 더 깊이 들어서면 바다는 더 밝은 모습으로 채색된다. 배는 섬을 돌면서 더 속력을 낸다. 황도 부근 어장의 섬은 아직 잠을 깨지 않았다. 서서히 잠을 깨는 섬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노라면 아침 해는 어느새 훌쩍 섬 위로 올라선다. 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이며 뜨는 해가 오늘은 왠지 만선 깃발을 올리고 돌아갈 때 외연도 산허리에서 손짓하던 동백순만 같다. 만선을 하고 돌아갈 때 본 동백꽃의 기억을 되새기며 오늘 만선의 기대를 걸어본다. 만선배가 드물다는 요즘이지만 기대해보고픈 심정이다. 어선건조 기술의 발달로 톤수가 늘어난 외지 배들이 자꾸만 외연도 근해로 들어와서 고개를 잡기 때문에 좀처럼 만선 깃발을 올리기가 힘든 것이다. 더구나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되는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바람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고기실을 말려버리는 무분별한 고기잡이로 그물에 오르는 고기가 점점 줄어서이다. 하지만 정어리를 우럭 미끼로 넣으며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본다. 미끼를 넣을 때의 마음은 언제나 조금쯤 설렌다. 배 위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면 통발 놓기는 끝이 난다. 하지만 배 뒷전을 따라 나서는 물빛이 마음에 걸린다. 수온이 높은 것 같아서이다. 고기잡이를 나간 배들로 방파제 안이 썰렁하다. 이 섬의 배는 모두 100여 척. 섬 주민 전부가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기에 물때를 맞춰서 일제히 들고 난다. 그래서 섬 사람들의 하루 생활도 거의 비슷하다. 옛날에는 이 섬에서도 중국 산동반도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과의 뱃길도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뱃길이 닿지 않는 중국은 이 섬의 민간 신앙처럼 섬겨지는 전횡 장군의 전설로 외연도에 남아있다. 외연도는 일반적인 섬 특유의 옹색한 생활이 없다. 주택도 깨끗한 편이어서 웬만한 도시의 뒷골목을 연상케 한다. 식당도 2개, 사철 문을 여는 다방이 3곳이나 있어서 다른 섬에선 고기가 많이 잡히는 파시철에만 여는 다방과 차이가 있다. 숙박시설로는 여인숙이 5개, 상점도 10여 곳이나 된다. 하지만 물가가 비싼 게 흠이라면 흠이다. 의료시설로는 약국이 1곳, 간호사 1명이 외연도 보건진료소를 지키고 있다. 외연도 경찰관 출장소엔 경찰관 1명, 전투경찰 요원 3명이 배의 출항과 입항, 그리고 외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담당하고 있다.
이 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화 보급률. 150여 가구 모두 전화가 있고 공중전화도 설치돼 있다. 국민학교와 교회도 있다. 하지만 중학생만 되어도 육지로 보내야 하는 섬 사람들에겐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고충이다. 이 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발전기. 마을 공동 발전기와 자가 발전기를 고루 갖추고 있다. 마을 공동 발전기는 저녁 7시부터 전기를 보내는데 텔레비전 만화 영화를 기다리는 꼬마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하다. 여느 섬과는 달리 집안이 깨끗한 것도 이 섬의 하나의 특징이다. 입식 부엌에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식탁은 섬 사람들의 넉넉한 생활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 여유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다. 또 앞으로도 이 풍요가 계속될지 의문이고. 그래서 섬 사람들의 가장 외진 곳을 지키는 목사님도 그것을 걱정한다. 아침에 놓은 통발은 오후에 걷어올린다. 그동안 미끼를 보고 통발 속에 달려든 고기들이 잡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심상치가 않다. 통발에 딸려오는 고기가 씨알이 작고 그다지 많지도 않다. 아침에 배전을 따라 나서던 바닷물빛의 예감이 맞은 것 같다. 반짝거리며 형광빛을 발산하는 물빛은 수면과 속의 수온차가 심한 걸 말하고 그럴 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이다. 바다 밑 수온하고 위 수온하고 차원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 수온주가 한 20도 거의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가. 여기 자 밑에는 이제 13도나 1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급작기 기온 차이가 변하니까 우리 올라가보자 막.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데는 외지배의 책임도 있다. 치어까지 잡아들이는 외지배가 극성을 부리고 난 후부터 외연도 그네 여장이 전 같지 않다. 낚싯바늘 몇 개로 하루 30-40만 원의 수입을 올리던 때도 있었는데 뱃사람들끼리 만나면 불과 몇 년 전의 송어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사정을 걱정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더 안타깝기도 하다. 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날씨가 물테지 뭐 날이 더워 뜨거우니까. 잡히도 않는데 이거 다 죽어서 죽어. 오늘 죽인 나온 게 이거 남았어? 딱 죽었다니 좀 겨우 잡아올린 고기마저 죽을 때 뱃사람의 마음은 참 난감하다. 고기가 죽어버리면 횟감으로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값을 반도 쳐주지 않는다. 이럴 땐 죽어있는 고기에게 숨이라도 불어넣고 싶은 심정이다. 뱃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는 같은 섬의 뱃사람밖에 없다. 내친 김에 한 마리를 건져 올린다. 기왕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고기로 판을 한번 벌여볼 심산이다. 빚는 솜씨는 좀 투박하지만 싱싱한 생선살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긴다. 바다에서 섬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마련되는 자리지만 그때마다 회맛도 술맛도 그리고 정담도 일품이다. 모든 것이 신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바다회처럼 섬 사람끼리의 대화 또한 아무리 거듭대도 질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엔 바다에서 직접 고기를 넘기기 위해 무선교신을 했다. 대구로 봉화관도. 대구로 봉화관도. 잡은 고기를 바다에서 직접 걷어가는 수집상배와 만나면 보관하는 어려움이 없어서 좋다. 바다에서 빨리 고기를 걷어간 상인들은 도시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좋고 도시 사람들은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시세를 잘 쳐서 받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실랑이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고기를 넘기고 나면 바다에서의 하루가 마감된다. 어항으로 돌아가면 저녁 7시. 저녁해가 차분히 바다로 내려앉을 시간이다.
해풍과 소금기에 절은 몸을 씻고 식사를 마치면 그제서야 자기만의 시간이 돌아온다. 김윤철 이장이 마을 사람들의 일을 맡아보는 것도 저녁 시간이다. 낮에는 섬 사람 모두가 바다 일로 바빠서이다. 이번에 가서 전입 시고 잘 돼가지고 애들도 전학 시키고 어떻게 나오죠? 아니 방송 좀 들려고요. 어디? 동네 프라하게 애들 좀 일좀 오늘 저녁에? 아니 내일 내일은? 국민학교? 몇 시까지 오라고? 8시 반까지 8시 반까지? 전교. 국민학교 전교생? 그래서 먼저 바람이 불어가지고 학교가 조금 지저분해가지고 국민학교에 다니는 전교생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내일 8시 반까지 학교 다니는 학생 전원은 학교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이장이 약국을 비우면 설거지를 끝낸 부인이 대신 자리를 메운다. 감기엔 쌍화탕이라는 상식적인 처방을 내리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다. 섬 사람들에겐 피곤한 밤이지만 관광객들은 설레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잠을 청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때로 마을 사람들과 술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마을 방역은 여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일로 때로 전투경찰 아저씨가 아이들의 장난기를 부추기기도 한다. 연기를 뿜고 가는 소독기계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건 육지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동심도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끈처럼 보인다. 외연도 동쪽에 우뚝 솟은 신비한 산 봉화산은 마을 주민들의 신앙이 서려 있는 곳이다. 외부와 연락하기 위해 연기를 피우던 봉화대가 있어서 이 섬의 이름을 붙여주게 된 곳이기도 하다. 서해 멀리 떨어져서 연기를 피우던 섬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외연도. 지금처럼 마을을 이루며 이 섬에 사람이 산 지는 500~600년이 되었다고 한다. 잡초에 묻혀있는 봉화대엔 지금도 육지를 향한 그때의 기원이 남아있는 듯하다. 요즘엔 봉화대에 통 오를 일이 없었던 섬 청년 중 하나가 이끼가 묻어있는 돌 앞에 서서 절을 한다. 완만한 해안선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외연도. 그러나 알지 못할 그 무엇이 존재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이 섬이 선택된 곳이라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을 뒤 당산 동백숲 속에 숨어 전설로 자리하는 전횡 장군의 영험 덕분으로 믿는다. 그래서 해마다 음력 4월이면 마을 뒤 당산 전횡 장군 사당에선 당제가 올려진다. 지금도 마을의 노인들은 이 당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손자의 대학 입시 합격을 빌거나 손주 보기를 원할 때 아직도 이 사당을 찾는다. 컴컴하구만.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지 참 여기는. 낮이나 밤이나. 시원하다 시원해요. 세월의 무게만큼 뒤틀려진 동백나무 고목엔 이 섬만이 간직한 신비와 전설의 열쇠가 간직돼 있을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성하게 여겨서 어느 것 하나 다치기를 꺼린다. 그게 다 이 섬을 지켜주는 전횡 장군의 넋이려니 생각하는 것이다. 600년생 들어거든. 근데 요건 이장 완전한 군제 그 모형 것처럼 뿌리가 노출돼가지고 참 멋있지 이게. 해갈 까면
숲이 아주 잘 보존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숲 가운데 전횡 장군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외연도 동백님 사당이죠. 사당에는 전횡 장군이 이 섬에 들어오게 된 배경설화가 적혀 있다. 현재 여기 새겨져 있는 문화는 그렇게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망의 그 당시 창역이라고 이제 창역 반양산이라고 했는데 이 반양산이 지금 예연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서 500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행이 같이 여기서 기거를 하다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동백님이 지금 막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전횡 장군은 중국의 한나라 때 실존했던 제나라 장군으로서 초나라가 한나라에 패하게 되자 후환이 두려워 부하 500여 명을 이끌고 이곳에 왔다고 전한다. 하지만 역사책 사기일전을 보면 현판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혀 있어 전횡 장군의 이야기는 다시 전설로 남아있다. 밤부터 파도가 점점 거세졌다. 오늘은 출어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섬 사람들이 타는 고깃배의 형편으로 파도가 높을 때 바다에 나서게 되면 한 장 낙엽만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8월 말과 9월 초는 항상 태풍의 위험도 높은 계절이다. 고기가 한참 잡히는 성어기일 때 높은 파도가 몰려오면 섬 사람들의 마음은 애타기만 하다. 마음 같아선 맨발로라도 바다에 달려가고픈 심정이지만 자연의 큰 힘을 실감하는 섬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하루를 소일할 뿐이다. 파도가 높은 날, 골목에선 장기를 두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파도와 뜨거운 태양과 싸우던 어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다. 오늘은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이다. 유연장장이 좋은 짓지 않나요? 앞에를 이거를 편하게 웃겨버려야 한다고. 바다에 나가지 못해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어항 한켠에서 배를 수리한다. 고깃배에 드는 비용 또한 수월치 않아 그물 설치와 어선 장비 수리, 그리고 오래된 배를 손보는데도 많은 돈이 든다. 웬만한 것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 직접 손봐두지만 워낙 오래된 배라서 들이는 공에 비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 페인트 칠을 해서 기분을 바꿔본다. 이것도 완전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하루 종일 뭐 했냐? 바람으로 못 나가고 통발이나 대리하는 통발도 못 때리고 참 굶을게 생겼네 지금. 바람 이렇게 많이 불으면 정말 괜찮은가? 다 둥그러서 붙어. 둥그러가지고 좀 다 찢어지고. 거기에 애로사항은 우리밖에 없는데 앞으로 바다가 아니면 먹고 살 곳이 없는 이들이기에 방파제에 나와 앉아서도 바다 걱정뿐이다. 내일쯤 파도가 잠잠해줘야 할 텐데. 바다가 잔잔해졌다. 바다가 다시 환한 얼굴로 밝아지면 해녀들은 물질을 준비한다. 청정해역으로 물이 맑은 이곳은 해삼과 전복 양식이 잘 되는 곳이다. 야트막한 해안선 주변에서 풀을 뜯는 흑염소도 이곳 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야생으로 공동 방목되는 흑염소는 마을 공동 전기료를 대거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이 되기도 한다. 해녀들은 미역과 전복, 해삼, 성게 등을 딴다. 아침 10시에 바다에 떨어지면 오후 서너 시경에 배가 갈 때까지 혼자서 일해야 한다. 인적 없는 바다 가운데서 하루 4시간을 물새와 파도와 친구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쉽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한 번 물에 들어가면 평생을 바다에서 물질하는 자신들의 생활이 딸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마찬가지다.
몸을 담그기만 하면 풍요한 선물을 주는 바다. 오늘은 바다 진주 전복과 보라성게를 잡아 소득을 올렸다. 하루의 작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섬으로 돌아가면 또 남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멸치와 까나리가 한창인 봄에서 초여름이면 아예 해변에서 살아야 한다. 잡은 고기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은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보라 성게알을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성게알을 담는 일도 소득이 높은 일 중에 하나다. 여기서 잡는 것 모두가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물량이 달려 못 파는 형편이다. 아내로서의 일,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해녀로서의 하루가 섬 아락들에겐 고되고 벅차다. 외연도의 경치는 어느 섬보다도 빼어나다. 표정을 바꾸면 금세라도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은 바다이지만 그래도 섬 사람들에겐 풍요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어느 것보다도 맑은 바닷물이 섬 사람들에겐 자랑이요 축복이다. 바다의 색깔, 파도의 물리랑마저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이름 모를 전설 하나 간직한 듯한 섬 절벽과 암석도 가슴을 채운다. 섬에서 보면 모든 풍경들이 물살에서 갓 건져 올린 생선처럼 싱싱한 지울 수 없는 영상으로 자리한다. 외연도는 풍경이 아름다운 섬. 저마다에게 깊고 푸른 추억으로 간직되는 섬은 아닐까. 외연도 사람들은 아기자기한 섬 주변의 자연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둘레를 싸고 있는 오염되지 않은 20여 개의 무인도는 시간마다 다른 방향의 빛을 받아서 모양을 바꾸는 변신술을 지니고 있다. 희고 검고 푸른 빛으로 자태를 달리하는 섬을 보면서 우두커니 바다에 떠있는 외로움을 잊기도 한다. 철마다 찾아와 둥지를 틀고 떠나는 철새들도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다. 가마우지, 갈매기 같은 바다새는 이미 섬 사람들과 친근하다. 외연도의 청정해역은 부지런한 이들에게 좋은 장소가 된다. 우렁쟁이 양식과 또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놀래미와 우럭, 치어들을 길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대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300여 미터의 방파제로 섬의 배들을 보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년의 폭풍과 해일에선 무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난도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은 방파제를 늘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예전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외연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의 손길이 모두 반가운 것만은 아닌데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일에 자칫 순박한 섬 사람들의 마음과 깨끗하고 청정한 섬 주변이 오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들이 맞는 개발과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어민회의에선 보통 이런 일들을 의논한다.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 어민들을 모이시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우리 김 위원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다녀가실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고갈되고 있는 우리 어장을 어족 관리 문제라든가 수해에 걸쳐서 외지 선박을 단속도 해왔습니다만, 현재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도 또 있는 것 같고, 그 앞으로는 우리가 이 어장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당 관청이라든가 바다를 육지처럼 금그어서 네 것 내 것을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바다에 대한 사랑을 갖지 않는 외집배들이 들어와 어장을 버려놓는 걸 보고는 섬 주민들의 마음은 아프기만 하다. 논의하고죠,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애지 선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무리가 없는 과정에서 애지배를 단속하며 우리가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 어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 바랍니다. 우리 낙도의 애연노라는 데가 농사도 지치도 않는 데고 순전히 이 바다만 들여다보고 사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를 들여다보고 살다 보니까 참 우리가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그것을 팔로를 개척해가지고서 서로 다 그것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하면서 우리 애연도 중고등학교 대학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예체에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내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가 애연도에서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그 생산고에 대해서 3분의 1이 학생들께로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또 제가 작업을 나가보니까 바다에 가면 애지 선박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저히 어장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을 생각하니까 참 순간적으로는 어장을 좀 걷어가지고 지방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 전라도 경상도 각 전개에서 모여드는 통발배니 뭐니 허가 없는 무어선박들 이런 배들이 지방 배들보다 월등히 많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참 행정이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도 못하고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의 이것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치열한 고기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계 유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민 단합과 함께 외치 선박을 계속 꾸준히 만리하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어민의 대표자라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똘똘 뭉친 과정에서 애지 선박도 오면은 저지시키고 우리가 조업도 하는 과정이요. 같이 나가서 허자하면 같이 나가냐고 또 같이 들어오자 할 때 같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뭉쳐야만이 애지 선박도 저지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계 어업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참 보람 있는 차감자가 되어 여러분들하고 힘을 더 합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어족 보호를 위해서 외지 선박을 계속 단속하는 데에 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한다면은 어느 일이라도 무난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외지 선박 단속하는데 적극 참여를 해서 외지 선박뿐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발전이 될 만한 일에 최소한 전 주민이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외지 선박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요 대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황도 사격장에 외연도 문제는 외집회 단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가 다 모이기는 어렵지만 집에서 한 번 회의를 시작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칼을 본물처럼 넣고라도 터진다. 못하게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황도만 쳐다보고 사는 황도 이 참말로 그 어족이 얼마입니까? 거기서만 잡아먹고 사는데 거기다 참말로 이 포사격장을 만든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게 차라리 아주 참말로 거기 가서 포를 맞아서 죽는 신세가 낫지. 거기다 해놓고서 애연도에서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여객선에 닿았을 적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오는데 접안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내리는데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도 빨리 좀 시설이 돼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내릴 수 있고 타고 안전성 있는 접안 시설이 좀 됐으면 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좀 소위 교육자라는 분들도 외연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자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말이야 마구 그냥 버리고 가요. 그 사람들 그 교육자라는 분들도 그 짓을 하고 할 때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말이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를 그 사람들 손으로 치우게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우리 지방 분들이 깨끗이 함으로써 그분들도 그 깨끗이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항을 나가면요. 하루 한 번 뜨는 배에 짐반 사람반인 여객선도 섬 사람의 고충이다. 홀몸으로서 이 객선을 타는 것은 어떠한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나의 그 어떠한 주위에 짐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객선을 타려면 객선의 그 승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평소엔 무뚝뚝하지만 마을 공동 관심사엔 열성적인 것이 섬 사람들의 기질이고 그래서 오늘 회의도 열띤 토론이었다. 살아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더구나 바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섬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다. 바다의 표정에 따라서 울고 웃고 시름도 나눈다. 바다가 청정한 물빛이면 그들의 가슴에도 싱싱한 물고기가 놀고 바다가 어두운 표정이면 그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진다. 문명의 이기심으로 탐하지 않고 도시인의 계산법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바다를 지키는 섬 사람들의 생활도 보호돼야 한다. 우리의 욕심으로 그들의 섬 속에 가두어서도 안 되며 우리의 유혹으로 그들을 섬 밖으로 내몰아서도 안 된다. 해풍과 갯내음에 섞여 원시의 숨결을 선물하는 섬. 섬은 그 자체 간직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깊고 푸른 섬. 우리 기억 속에 간직되는 이 섬을 위해 지금 우리는 사랑의 답신 하나를 써야 한다.